두 번째 문제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죠. 새벽 1시 53분, 47분과 53분에 각각 두 발을 발사했는데 고도는 약 90km, 거리는 35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이제는 탄도를 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지자 형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변칙 주기를 보이면서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어떤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을 쐈는지 아니면 탄도 미사일을 쐈는지 아니면 국첨성 미사일을 쐈는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방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격하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강원도 문천에서 발사했고 삼석구역에서 발사한 이 두 발은 미사일 한 발은 800km 나가고 한 발은 350km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중 없이 짐작할 수 없게 예측할 수 없게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단번에 지금 계속해서 발사하고 연이어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미사일 부대들이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훈이나 미사일의 어떤 미사일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첨성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국첨성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국첨성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 실전 단계에 들어갔고 또 순항 미사일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실전 배치에 들어가서 그 미사일 부대들이 연습 사격 발사를 한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죠. 또 장거리 미사일 5,000km 이상 나가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봐야 된다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동해상으로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날아간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군년에 들어와서만 24차례나 오늘까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11번, 1월부터 3월 9일까지 문재인 전 정권 때 13번을 발사했죠. 물론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도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형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약 보름 동안에 8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0일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북한은 SLBM을 발사하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는 것 외에는 우리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어도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고문권을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률적으로 단결해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젠 유엔 안보리도 이수나마나한 안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안보리는 오히려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유관국들의 피해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두 지도자가 들어가 있는 이상 유엔 안보리는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 벌써 북한의 이 핵 문제와 관련,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평화적인 나라를 불의에 침공해서 침략까지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규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뭘 합니까? 제재도 못하고 규탄도 못하고 유엔군도 파견하지 못하는 이런 유엔 안보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산 독재국가 수장이 여기에 유엔 안보리에 들어와 있는 이상 미국과 반미 대결을 벌이고 있고 이 대만이라는 이 국가를 침공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을 비방하거나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사하는 건 고사하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두둔할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까지도 계속해서 북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사치품도 사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치품까지도 공급하자 유엔 안보리 자문단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왜 북한에 사치품을 보내줬나 하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중국.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우리에게 질문하냐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중국. 이런 국가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있는 한 북한의 미사일, 핵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용지물이 되고 유엔 총회가 무용지물이 돼가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동맹인
우리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해 준다는 발표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핵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보다도 큰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동맹이니 말로만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도 어차피 자기 방어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시다발적 남북한이 핵협상에 마주 앉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수순 외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 외에는 북한의 핵을 막을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이미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 선포를 한 이상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로 한 이상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과 핵협상에 나와서 동시에 비핵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북한의 핵 위협에 제1차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미국보다 가장 위험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특히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이미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결과뿐이라는 것입니다.